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협력을 제법 했었죠. 지금 KFX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최초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인도네시아가 나름 효자 수출국이었습니다. 방산 수출의 거의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인도네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건 맞는데, 그런데 뒤통수를 너무 거하게 때리는 겁니다. 자, 과거 대우조선해양, 지금 한화오션이 되었죠. 이 계약했던 우리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 사업, 이 잠수함 사업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줬죠. 그런데 지금 2차 사업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12척을 만들겠다 라는 선언, 그러면서 우리하고 계약 파기 선언 또 안 해요. 왜? 위약금 줘야 되니까. 이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드디어 수리도 포기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록에 남을 비운의 또 희대의 정말 막장 항공모함인데 어떤 함생을 살고 가는지 기가 막힌 이 함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 해군의 가용 수상 전투함이 단 9척 뿐이다. 해군력이 붕괴 수준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란은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구축함을 파견한다. 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년 1월 현재 영국 해군의 가용 수상 전투함 숫자는 단 9척 뿐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3형 호위함 7척과 45형 방공 구축함 2척을 제외한 모든 전투함이 현재 수리 중이며 후속함 도입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전투함 숫자는 오는 27년 7척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군인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패키지를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바셰슬라프 볼로딘 의원이 직접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장병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형은 물론 재산 몰수를 통한 배상 책임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군인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유사 법령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국이 미국의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동에 배치한 2척의 소해함이 항구에서 충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레인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치팅폴드함과 벵거함의 정박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영국 해군은 이번 사건을 부주의에 의한 인재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MKS-180이라는 명칭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했던 차세대 공용 호위함 사업이 독일 측의 이탈로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이 4척을 도입할 예정인 이 신형 호위함의 이번함부터 에이파 블록2 레이더 대신 스파이6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해 네덜란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티와 함께 중동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는 이란이 홍해에 구축함 태스크포스를 보내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해군 사령관 샤흐남 이라니 소장이 최근 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알보로즈 구축함의 임무가 곧 종료되며 다른 구축함이 파견돼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군으로 세계를 석권했던 영국, 그 영국의 대양 전투함이 단 9척 뿐이다. 그것도 7척은 11척 있는 23형 호위함 중에 7척 요겁니다.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성능, 무장 다 그냥 아주 진부한 거죠. 그리고 2척은 6척 있는 45형 데어링급 구축함 중에서 4척은 현재 수리 중, 장기 수리 중 2척 해서 9척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나마 지금 이 데어링급 45형 구축함 중에서도 홍해 다이아몬드함 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임무 마치고 들어오면 그것도 장기 수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영국이 왜 이 모양이냐? 일단 노조들의 파업,
그리고 뭐 경기 다운 뭐 등등 해서 이 예산 지원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추가 건조가 제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또 하러 들어가죠. 그것도 역시 수리가 제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조선소가 파업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 한국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절대 방산업체에서는 파업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법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거 정의당의 김종대라는 사람이 의원이 되어서 창원에 내려가서 방산업체도 파업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준비하려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었는데 그런 자들이 두 번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도록 놔둬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체첸군이에요. 러시아가 군인을 모욕하면 과거에는 형사처벌만 했는데 이제는 형사처벌 플러스 재산 몰수해서 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겠다. 이런 이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냐? 최근에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으니 군인에 대한 우대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전 초기에 모스크바함 러시아 최대의 순양함이죠. 모스크바함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 맞고 침몰했지 않습니까? 격침됐죠. 여기에 수많은 장병들이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전쟁 전체로 보면 지금 뭐 러시아는 악의 세력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켜야 할 세력 뭐 이렇게 좀 친우크라이나 성향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라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스크바 함의 장병들의 그 전사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되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그 말들이 퍼지고 있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뭐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나쁜 그런 시민들이 야 모스크바 걔들 지금 뭐 흑해에서 인어공주하고 미팅하고 있겠네 데이트하고 있겠네 이런 류의 조롱글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물론 정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바다로 나갔다가 그런 비극을 당했는데 그걸 같은 러시아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게 우크라이나가 정의다, 러시아가 지금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냥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가두마, 우리가 지금 국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우리 군인들을 정말 뭐 군캉스 같냐? 군대가 뭐 바캉스 가는답니까? 18개월 동안 그런 바캉스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세력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이 러시아처럼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하는 이런 법안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군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아들들은 군대 그러면 뭐 부들부들 하면서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 우리 군인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과감하네요. 자, 바레인 항구에서 이렇게 지금 이 한미가 찢어져 버렸어요. 소해함인데 소해함끼리 병렬 이렇게 접안을 하려고 하다가 뒤로 들어가던 배가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자, 지금 들어가는 배 여기로 그냥 쑥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뭐 이렇게 옆으로 갖다 붙이지 않고 그러면서 양쪽 배가 모두 영국의 소해함인데 둘 다 이런 식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당분간 몇 달 이상 둘 다 작전 못 나가겠죠? 참 희한한 군기 빠진 짓을 하고 있는 영국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네덜란드와 독일이 같이 군함을 만들기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10,000톤짜리 방공함인데 여기 지금 독일의 1번함이에요. 이 CG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조선소에서 독일 1번함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탈레스가 추가된 이 에이파 2, 블락 2 레이더가 들어가요.
과거 우리 한국의 이지스 할 때 탈레스의 에이파 할 거냐 아니면 미국의 스파이 이지스 레이더 할 거냐 이거 경쟁하다가 이제 미국과 했죠. 그런데 이거 해서 짓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탄도미사일 막 날아오고 진짜로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탄도미사일 못 막는 이 방공함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독일이 자각을 한 겁니다. 이거 뭐 독일 지분이 들어있든지 말든지 간에 탄도미사일 막아야 되겠다 하고는 A파는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이번화부터는 스파이6 탄도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스파이6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야 잠깐 이 레이더 A5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우리 레이더 안 집어넣고 미국제 레이더 집어넣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하고 지금 불쾌해졌는데 네덜란드는 독일 옆에 붙어 있다 보니 뭐 전차도 장갑차도 아무리 비싸도 독일 거 사죠. 그런데 지금 독일이 자기들 입장에서 명분이 있어요. 맞죠? 지금 뭐 탄도미사일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통수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란이 우리 이 포항급 초계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1000톤짜리인데 이 초계함 하나 가지고 홍해 아덴만 쪽에서 자기네들이 항행의 자유 뭐 이거 하겠다 하고 보내놨다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거 보내고 다시 이런 거 하나 더 보내서 이 해상교통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기가 차서 왜냐 깡패가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골목 상권 앞에서 시장 앞에서 완전히 난동 부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때리고 하더니 그 깡패가 다시 와서 우리가 이거 지킨다니까 보호비 내 지금 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찬 이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인 애드미럴 쿠즈네초프가 현대화 개장 공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항모공사를 포기하고 함재기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쿠즈네초프가 이대로 퇴역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항공모함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2017년부터 개장 공사를 받고 있는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항모에 배속되어 있던 함재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월 21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국방전략센터 자료를 인용해서 러시아 해군이 현재 보유 중인 22대의 미그-29 KR 전투기 전량을 크림반도에 재배치했으며 이들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수상 드론 사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림반도 사키 비행장으로 이전된 제100 독립 함상 전투 항공연대 미그-29 KR 기체들은 개전 초 2대가 크림반도로 차출되어 전선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최근 연대 전력 전체가 크림반도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공군 보조 전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최근 쿠즈네초프 항모의 개장 공사를 중단했다며 함재기 이동 배치는 러시아가 이 항모 운용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당초 올해 쿠즈네초프 항모를 해군에 복귀시킬 것이라던 러시아 당국의 선정과 배치되는 관측입니다. 소련 시절 건조에 착수해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 취역한 쿠즈네초프 항모는 태생적인 설계 결함과 극심한 노후화, 예산 부족에 따른 유지, 보수 불량으로 취역 후 대부분의 시간을 수리 부두에서 보냈는데요. 2016년 단 한 차례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지만 그 어떤 전과도 거두지 못하고 착함 사고로 수호이 33 한 대와 미그-29 한 대를 잃고 기지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쿠즈네초프 항모의 퇴역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해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4세대 항공모함 건조를 승인한 직후 나온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과연 이 골칫덩이 항모를 포기하고 새로운 항모 건조에 나설지 추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쿠즈네초프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이렇게 증기 보일러식으로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움직이는 이 항공모함 정말 비운의 항모인데요.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 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고 나서 소련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후 10년 동안 기진맥진했던 러시아 해군이 이 항모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했는데 뭐 딱히 실전에 사용한 적은 없고 그냥
혼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런데 조금 나갔다 보면은 고장나고 해서 계속 수리만 하다가 결국 2016년 IS,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준동했던 IS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 쿠즈네초프 항모를 드디어 실전에 배치한 겁니다. 배치했다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착함하다가 여기 뒤에 있는 어레스트 와이어, 강제 착함 장치 있죠.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터져버리니 당연히 걸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착함했던 이 전투기가 그냥 팽글 돌아가지고 빠져버린 겁니다. 수호이 33. 그리고 또 긴급 수리했는데 또 됐다 했는데 또 미그 29 착함하다가 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카우프 27 대자멜기 한 대도 그건 뭐 항모 문제가 아니라 조종 기량 미숙 문제인데 또 추락을 하고, 그래서 수리조선소에 들어가서 이거 수리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수리조선소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판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판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구멍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이거 이제 수리할 길이 없어서 여태까지 플로팅 도크 여기 손 벌리고 하다가 이제 수리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불나버렸어요. 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끄고 또 이제 하고 있는 개장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푸틴 대통령이 야 새로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만틴이라고 하는 10만 톤짜리 항공모함, 이거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만들어라 하니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라만틴이 또 뭐 내일 모레 나온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스타트하면 2030년 후반쯤이야 돼야 될 텐데, 러시아는 뭐 지금도 항모가 없는 상태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항모가 없는 상태로 되겠다. 또 이 쿠즈네초프가 또 비운인 게 또 자매함이 있어요. 두 번째 함이 바로 바르야그 함이었는데, 그 바르야그는 짓다가 선체는 다 지어놓고 그냥 스탑됐어요. 왜? 소련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소련이 무너진 순간에 쿠즈네초프는 있었지만 이번 함인 바르야그는 선체만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우크라이나에 있는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크리비리 조선소에 있었는데 그걸 중국이 사갔죠. 그게 바로 랴오닝함입니다. 정말 비운의 항공모함인데 끝까지 비운으로 그냥 전쟁 한번 딱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어레스트 와이어 고장 나가지고 전투기 2대만 말아먹고 지금 이제 리타이어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KF-21 프로그램에서 퇴출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잠수함 기술만 절취하고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인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해 12척 체제의 잠수함대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T-8이 잠수함 설계와 건조, 유지, 보수 전반에 대한 기술 독립을 달성했으며 인도네시아 해군에 12척의 잠수함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복수의 인도네시아 매체들이 1월 21일 보도했습니다. PT-8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술의 발전과 성숙을 책임지는 국책사업 조선소로 선정돼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우리의 목표는 인도네시아 해군력 발전 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군에 12척의 잠수함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는 아세안 최초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생산, 유지 및 지원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구축했으며 이 시설을 통해 알루고로함을 건조했고 차크라함의 오버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라며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생산, 유지 보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소 측은 최근 AIP 기술,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잠수함 기술 발전 동향에 맞추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잠수함 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회사 측이 AIP,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의 DSME-1400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1차분으로 3척을 계약한 데 이어 2019년 3척을 추가 계약했는데요. 현지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건조한 알루고로함이 완성된 직후 2차 계약 이행을 미루며 우리 측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현지 잠수함 건조 인프라 건설을 돕고 기술과 인력을 지원해 준 것은 잠수함을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였는데요. 현지 협력사인 PT팔이 잠수함 독자 개발과 독자적 납품 계획을 밝히면서 이른바 잠수함 기술 먹튀 사건의 전말이 보다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역시 계약상 의무인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시제기와 기술만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술 절취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 인도네시아 제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나가파사 대우조선해양이 최초로 만들어준 첫 번째 잠수함이에요. 이거 그리고 2번 함 이렇게를 대우에서 만들었고 3번 함을 대우의 기술 지원, 시설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을 때 이제 2차 사업 4번, 5번, 6번 함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여기에 들어간 전동기 독일제인데 그걸 800억을 주고 사왔어요. 이제 계약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3번 함 딱 만들고 나서 스톱 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2019년인데 5년 지났죠. 그런데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 대답이 없어요. 왜냐? KF-21이든 이 잠수함이든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 안 한다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고 계약금을 10원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800억짜리 전동기만 산 겁니다. 자기네들 사원함 빨리 만들어 주려고. 자, 그리고는 이 회사가 대우의 기술 지원으로 생산 설비를 만들고 생산까지 해봤던 이 회사가 자, 우리가 12척 지금 만들어서 납품할 거야.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12척 만드는데 대우하고 계약한 4번, 5번, 6번 함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계약 끝났다 소리를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위약금 주지 않으려고. 뭐 이런 자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KF-21 지금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기술 추가로 주면 안 되고 시제기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잠수함과 KF-21에 대한 위약금 받아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